안녕하십니까. 제조업 비즈니스 가속화를 위한 건설 산업에 적용된 HP 제퓨전 3D 프린팅 솔루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게 된 캐덴그래픽스 최경아 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는 제조 건설 분야에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HP 신제품 소개와 실제 현업에서 HP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좋은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는 유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본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총 2가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베스트 질문 이벤트로 발표 세션 중에서 우수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 5분을 선정을 해서 도미노 피자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후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라떼를 보내드리오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공유 가능한 발표 자료에 한해서 종료 후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예, 저희 CNGTV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토공 전문업체인 경연 ENC와 건설업 정보 수집 전문업체인 KY E&I의 김원철 상무라고 합니다. 2015년부터 리얼리티 캡처와 그리고 3D 프린팅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컨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업역 같은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업역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생소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단시간에 수집해서 가공하고 그걸 이제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납품까지 하는 일련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경연 ENC는 IT 기술 활용 전문 건설 업체라고 하셨는데 HP 3D 프린팅을 지형도에 제작했을 때 기존 방식보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지형도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거를 뭐랄까 기존 것과 이제 비교하는 이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기존의 지형도라고 하면은 이제 2가지로 주로 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얇은 이제 판재를 이제 이렇게 콘타라고 하죠. 등고선 형태로 잘라서 그걸 적층을 해서 이렇게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모델이 있었고요. 이렇게 절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평평한 판들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어떠한 모델을 꾸며주기 위한 모델 베이스로 이렇게 지형 모델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런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만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형의 굴곡을 세밀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색상이나 식생 그리고 건물과 같은 그런 정보들은 물론이고 도면까지 같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모형 위에다 투영을 시켜서 모든 정보를 이제 한 곳에 모을 수가 있는 형태의 모형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기술로서는 아예 뭐라고 그럴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현실에서 실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렇게 우열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추가로 경연 ENC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BIM을 도입을 해서 진행 과정을 이렇게 3D 모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레고 블럭 쌓듯이 모든 시공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환경을 블럭 형태로 제작을 해갔고요. 그걸 이제 진행 과정, 공정표에 따라 이제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느 걸 먼저 시공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조립해보고, 이제 그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난감 같은 이제 재밌는 그런 물건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이게 그 현장에서 이게 또 새로운 시도인 것도 그렇고, 실제로도 이제 공간감 같은 거를 말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로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서 최근에 이제 주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한번 이제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제 뭐 위험한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송기 마스크 세트를 제작을 또 했었습니다. 또 이게 좋은 게 이제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그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이 이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구조적으로도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밀성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퓨전젯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물성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원체 좀 탁월한 측면이 있어서 뭐 기밀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도 끊어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파트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찍어냈을 때 이렇게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 그리고 그 조립하는데 이제 생산 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요걸로 박스 형태의 이제 간편한 이제 송기 마스크를 또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작년 초까지 잘 사용하고, 우리 애들도 예, 학교에 이제 잘 그거 착용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제품이어서.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그 한 개 프린터에서 딱 4개가 생산될 수 있게끔 그 크기도 조절을 해서요. 그래서 생산성도 이제 대응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이렇게 친근한 가격으로 와닿지는 못해서요. 상품성은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축 미니어처가 또 있는데요.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하우스에 이제 분양받으러 가시면 이제 앞에 놓인 큰 이제 그 아파트 모형, 단지 모형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포토그라메트리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역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모델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이제 정밀한 그 아파트 단지 모형이나 아니면 건축물 모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념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앞으로 본인들이 이제 시공을 해야 될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분들 책상 위에 하나씩 갖다 놓게 되면은 늘 이제 이러한 그 향후 시공물들에 대한 이제 그 익숙함,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획할 때 이제 계획의 미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품 오브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게 저희가 그 작년에 박람회에 이제 출품을 하면서 이제 그 관람객들께 저희 디지털 명함을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조그만 그 강아지 모형으로 해서 바닥에 이제 QR코드도 새겨놓고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정보를 담아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는 용도로 그 만든 그 오브젝트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명함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명함초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열어볼 일들이 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귀여운 이렇게 상품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책상에 이제 장식품으로 이제 쓰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또 들춰보고 필요할 때 불러주시고, 이제 그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기획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신공항 가덕도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사였는데, 그 프리젠테이션에 나온 가덕도 지형도를 경연 ENC에서 HP 제퓨전 580 3D 프린터로 해서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예, 거기 이제 이게 제가
그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은 곳이라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요. 그걸 이제 의뢰하셨던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의도는 이게 그렇게 좀 민감한 정책 사항이 결정됨에 있어서 이제 그 뒤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고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단시간에 그 기자회견장에 그 몇 분 남짓의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일반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서부터 해서, 그리고 그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그 평소에 이제 도면, 여러 장의 도면과 문서로 이렇게 주고받던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이렇게 오브젝트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셔갖고 이제 제게 의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그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형도 그 모델이 이제 그 앞전에는 그냥 뭐 그 대지의 기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모델들은 뭐 색상이라든가 그런 다른 기복 외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래 굉장히 좀 부족하고 이제 러프하게 표현이 되는 반면에 이게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580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A4지에 인쇄하는 문서의 선명도 수준의 이제 그래픽을 이제 뭐 높낮이와 상관없이 표면에다 입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항 공항 이제 확장 검토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설계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 내용들을 다 이제 텍스처 매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착륙 시에 뭐 이렇게 그 원추 표면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그 거기에 장애물이라든가 비행기가 오가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이제 그 한 개의 면이 있는데 그런 칼같이 이렇게 얇은 그런 면들을 이제 그 지형 위에다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각의 이제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낮춰보든지 시선을 돌려봄으로써 이렇게 그게 적정하게 배치가 됐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도 이거는 확실히 안전하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그 검토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생각들이 모여서 점점 정교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모델도 같이 그 생각들과 같이 이렇게 디벨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모델들은 뭔가가 완결이 되고 나서 모형을 제작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협의의 중간중간에 계속 모형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면서 그 서로 이제 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보셨다시피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광고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단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그 기자회견장에 풀어놓을 수 있는 매체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데 좀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 3D 프린팅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의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현재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건축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하고 HP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하는 경현 ENC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프린터 자체가 그 뭐 재료의 우수성도 있지만은 이제 색상을 이제 정교하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색상이 구현되는 그 앞전에 그 분말 조형 프린터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접착제에 담그는 이제 후처리 과정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물리적인 힘들이 이렇게 가해지다 보니까 아주 얇게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거나 이제 기껏 표현을 해놔도 부서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품질 확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프린터, 지금 있는 현재 이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건축물에 이렇게 세장한 부위들, 이를테면 뭐 파라펫이나 뭐 이렇게 돌출물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다 보니까 뭐 그 모델 자체의 품질도 높아질 뿐더러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리티 캡처 업무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모델들을 직접 저희가 작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가공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외주 없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생산품 자체에 이제 기획에서부터 생산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짧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축물 모형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요 프린터의 열이라든가 이제 최종적인 품질을 위해서 이렇게 제약을 둬야 되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좀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이제 특허 출원도 지금 한 3건을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라서 그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쟁력이 돼서 좀 많은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특허 출원까지 연결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경연 씨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상황은 좀 어떠신지, 또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다들 지금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뭐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뭐 미팅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대면 기회가 이제 진짜 요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또 반면에 이제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교류함에 있어요. 기존에 이제 뭐 화상회의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제 그런 매체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BIM이나 이제 그 최근 IT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지금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쓸어 담아서 이제 그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적시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저희가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좀 상품들을 저희가 제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그 고객사이자 국내 최초로 HP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경연 ENC 김원철 상무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HP 3D 프린터를 가지고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잘 활용하고 계시는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HP 홈페이지나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한다고 하네요. 네, 그 상무님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P 코리아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주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HP 3D 프린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최근에 출시된 새로운 재료들, 이 새로운 재료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P의 멀티젯 퓨전은 바인드 제팅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러한 바인드 제팅 방식의 큰 특징은 바로 이제 3D 프린팅 단계에서 잉크젯 헤드가 사용이 됨으로써 이 헤드를 통해서 바인드를 분사한다는 점인데요. 아시다시피 HP는 오랜 기간 인쇄기계를 개발해온 경험과 기술을 살려가지고 3D 프린팅에 사용된 헤드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멀티젯 퓨전은 잉크젯 헤드와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잉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헤드에서 분사된 후에 열을 가하면 에이전트가 분사된 부분에 그 플라스틱 재료를 녹이거나
반대로 녹지 못하게 막아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료를 녹일 때 사용하는 퓨징 에이전트가 있고요. 반대로 재료가 녹지 못하게 막아주는 디테일링 에이전트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HP 멀티젯 퓨전 방식의 적층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코터가 재료를 80미크론 두께로 출력면 상단에 깔아주게 되고요. 이후 잉크젯 헤드를 통해 가지고 퓨징 에이전트와 디테일링 에이전트를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퓨징 에이전트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디테일링 에이전트입니다. 실제로는 무색 재료입니다. 이후에 그 헤드 양옆에 달려있는 퓨징 램프를 통해 가지고 재료와 에이전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퓨징 에이전트는 열을 받아들여 증폭시킴으로써 재료를 용해시키게 되고 디테일링 에이전트는 증발하면서 열이 올라간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재료가 용해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재료가 용해되게 되고요. 이거를 반복함으로써 이제 파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멀티젯 퓨전 3D 프린팅 방식은 다른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조용 속도와 이로 인한 생산성을 들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실제 장비가 조용 중일 때 찍은 영상이 보이는데요. 좌우로 움직인 영상이 유닛이 헤드이고요. 헤드 좌우에 있는 퓨징 램프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헤드가 지나간 아랫면에는 이제 마치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검은색 퓨징 에이전트가 인쇄가 된 것이 보이고요. 헤드가 1회 왕복, 그러니까 2번 움직이고 나면 리코터가 추가 레이어를 깔아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되는 파트의 크기나 형상, 그리고 그 개수에 상관없이 헤드가 1회 또는 2회 움직이고 나면은 하나의 레이어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생산 수량이 많을수록 높은 효율을 보이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조형 방식과 차별화되는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파트 등방성에 준하는 강성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이제 레이어는 완전히 용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용해된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덮이더라도 이제 헤드가 지나가면서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열 에너지가 최상대 레이어를 투과해서 아래 레이어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복수의 레이어들이 용해돼 가지고 레이어 간 분자 간 얽힘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Z축 강도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HP의 그 출력물들은 물성이 조용 방향에 상관없이 등방성에 가까운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100% 등방성은 아니지만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의 차이, 95% 정도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된 제품들은 이제 정밀도가 CPK, 즉 공정 능력 지수가 1.0에서 1.33 정도의 이제 정밀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출력된 제품들은 우리가 4200이랑 500 시리즈 그리고 5200 시리즈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2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장비이기 때문에 1.33 정도의 공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500 시리즈와 4200 시리즈는 이제 1.0의 그 공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D 프린팅 특성상 그 출력되는 파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밀도가 누적 오차가 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당 장비로 양산을 고려 중인데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 과정은 M+나 HP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인 재료 소개에 앞서서 HP 멀티젯 퓨전 3D 프린터 라인업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장비별로 지원하는 재료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사용되는 그 분야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HP의 3D 프린터는 시제품 생산을 위한 500 시리즈 장비와 제품 생산을 위한 4200과 5200 장비군이 있습니다.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장비의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 주기를 보면 개발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갈수록 요구된 생산량이 많아지고 제품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생산량보다도 스페어 파트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시제품 출력을 위한 500 시리즈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게 요구되는 개발 단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 생산과 스페어 부품 양산은 보통 4200 시리즈와 5200 시리즈가 권장이 됩니다. 다만 5200 장비가 4200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정밀도와 생산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된다면은 5200 시리즈 장비가 좀 더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멀티젯 퓨전 3D 프린팅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P에서 제공되는 재료들의 목록이고요. 일반적으로 PA12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재료의 재활용률이랑 기계적인 물성, 그리고 출력 품질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A11은 보다 높은 연신율이 요구되는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기기나 인솔 같은 의료장비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12 글래스 비드는 이제 40%의 유리가루 함유하고 있어서 다른 재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경도나 안정적인 내열성을 가지게 되고요. 보통 지그 및 치공구, 그리고 이제 직사광선에 노출돼 가지고 낮은 변형률이 필요한 경우에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PU 같은 연성 재질은 아무래도 고무 같은 재질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TPA와 PP가 최근에 출시된 신재료입니다. 이 두 재료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A는 에보닉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작년 말에 출시한 재료이고요. TPU나 TPE에 비해서 TPA가 뭐지 하는 좀 약간 생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TPA는 사실 연질 폴리아미드라는 재료이고요. 고무 재료답게 우수한 반탄력과 연신율을 가지고 있고 디테일 구현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재료입니다. 멀티젯 퓨전용으로 개발된 TPA는 쇼어 A 값이 88로서 다른 TPU와 큰 차이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쇼어 값이 높은 만큼 고무 재료 치고는 좀 단단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TPU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질감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레티스 구조, 즉 격자 구조를 적용을 한 신발 중창과 같이 의류나 스포츠용품 제조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TPU보다 우수한 기밀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각종 튜브나 이제 로봇 암툴 제작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아쉽게도 이 해당 재료는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접촉해야 되는 의료라든가 웨어러블 기기 이런 쪽에는 좀 사용이 제한이 따를 듯 합니다. 재료의 재사용률은 80%입니다. 그래서 재료의 전반적인 물성은 이제 화면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러한 TPA 재료를 어느 용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산업별로 나누어서 산업용품 제작 용도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사출용 TPA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완제품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재료를 이용한 시제품 및 테스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신속한 설계 감정이 가능할 테고요. 이로써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시킨다던가 설계 수정을 통해서 경량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기밀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높은 기밀성이나 수밀성이 요구되는 유체 시스템, 이런 유체 시스템의 시제품이나 소량 양산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요. 고무 재료 특유의 마찰력을 응용해가지고 그리퍼라던가 고정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용자가 직접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생산시설에 가면 거대한 로봇팔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로봇팔이 이제 주변의 작업자들과 부딪히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로봇에 씌울 수 있는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설비에다가 안전 커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부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소비재 사례입니다. 일반 소비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스포츠용품이나 신발 관련 활용이 가장 많을 듯한데요. 3D 프린팅 특성상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형상이 제작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이 불필요한 아니면 또는 필요 없는 완제품을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왼쪽에 신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격자 무늬로 이루어진 중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HP에서는 핏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맞춤형 신발 제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상을 가진 TPA 중창을 완제품으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자 무늬를 활용해가지고 경량화나 통기성을 갖춘 제품들을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고글의 경우 이제 실제 제품에 요구되는 쇼 값이 91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TPA 재료의 쇼 값이 88로 굉장히 유사한 쇼 값을 가지기 때문에 완제품을 대체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엔드 제품에 사용이 되려면은 맞춤형 제품 특성상 이제 좀 프리미엄 제품군을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자동차 산업의 활용 방법입니다. 산업용품과 마찬가지로 기밀성과 수밀성을 살려서 유체 시스템이나 H백의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온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제작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격자 무늬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부위별로 다른 쿠션감을 제공하는 시트의 시제품이라던가 케미컬 폴리싱 같은 후가공을 접목해 가지고 내외장재 시제품의 제작도 가능하리라 사료가 됩니다. TPA 재료 사례는 아직 많은 자료가 나온 게 없고요. 아직 가장 최근에 발표된 사례는 미국의 고프로토라는 업체를 들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서비스 업체이고요. 현재까지 TPA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유체 시스템, 신발 중창, 그리고 차량 내외 장재를 이제 시제품으로 제작해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PA는 아니지만 이제 TPU를 사용한 사례이긴 한데 아무래도 TPA로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기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연질 소재에 격자무늬를 적용을 했는데요. 격자무늬 밀도와 두께를 달리하면 이제 쿠션감이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쿠션감을 조절해가지고 차량에 맞춤의 시트를 제작한 사례이고요. 상용 차량은 아니고 이제 컨셉 차량에 설치된 시생산 제품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이제 TPU를 이용해서 만든 글러브인데요. 사진에 보이는 글러브는 이제 철판들을 옮기거나 철판을 잡고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자들이 이제 손에 많은 자상을 입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글러브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바스프사의 PP 재료입니다. 일반적인 PP 재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화학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재료의 가격 또한 다른 재료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출력 단가를 낮추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출된 PP 재질과 동일하게 용착이나 용접 등 다양한 접착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사출품에다가 이제 용착이나 용접을 함으로써 이제 접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활용법이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린 TPA와 마찬가지로 기밀성과 수밀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H백이라던가 차량용 내외장 부품 그리고 고정부나 클립 등 기능성 시제품이나 완제품 제작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PP 재료의 특성상 이제 변형에 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와 비교했을 때 좀 냉각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럼 PP 재료의 사용 예상 가능 어플리케이션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PP 하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업체가 자동차 업계가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PP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일한 PP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량 시생산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 사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를 가장 많이 사용한 업계라면은 단연 자동차 산업계를 들 수 있을 건데요. 다양한 부분에 PP 재료를 사용을 하므로 동일한 PP 재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소량 시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PP 재료 자체가 내화학성이 좋고 기밀성이 좋기 때문에 H백이나 아니면 차량 내 외장재, 각종 클립류에 적용이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산업용품 분야입니다. 기존 생산 방식으로는 제작이 어렵거나 아니면 제작이 불가능한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에도 3D 프린터로는 문제없이 제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상의 튜브류의 제품 제작이라던가 아니면은 가공 부품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 재료 비용이 다른 재료 비용에 비해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그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단가로 제품을 제작하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PP로 만든 제품이나 지그가 있다면은 여기에 출력물을 융착하거나 용접을 통해 접합해가지고 좀 더 다른 기능을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전 및 소비재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기존에 PP 재료가 사용되는 시제품이나 시생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PP 재료 특유의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PP 재료를 검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화장품 패키지 같은 경우에 그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사용되는 패키지 재료가 높은 내화학성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PP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생산을 한 것도 가능하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 재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시제품 제작할 때 단가를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 그냥 이제 출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팅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PP 재료 이제 고객 사례로는 먼저 레이탓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레이탓은 스페인에 있는 서비스 업체이고요. 짧은 납기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완제품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 만든 제품이 의료용 벤틸레이터 부품이었어요. 근데 의료 제품 특성상 여기 이제 각 주사기에 들어간 각종 약물들에 노출되다 보니까는 내화학성이 좀 높아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립 같이 좀 탄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재료를 할까 고심하다가 이제 PP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샘플을 만든 사례입니다. 다음은 엑스토리라는 이제 시제품 제작 업체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12, TPU 그리고 PP 세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PP 재료를 가장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기존의 사출물로 납품하던 제품을 똑같이 MDF로 출력해가지고 이걸 상하 용접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테스트 결과 사출물과 비교했을 때 강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고 밀폐력은 이제 사출물과 동일한 이제 밀폐력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작 기간이 사출을 하게 되면은 몰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몰드 제작 기간을 포함해서 총 7주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3D 프린팅을 적용을 하면서 6일 만에 이제 제품을 양산한 사례입니다. 엑스톨은 그 외에도 이제 가스 사출로 제작한 핸들을 출력한 다음에 비교한 사례도 있고요. 비교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이제 높은 탄성이 요구되는 클립이나 스냅핏의 제작에서부터 이제 코로나 마스크에 사용된 부품들을 이제 PP 재질로 28,000개를 만들게 되었는데 28,000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걸린 시간이 3주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출시가 되면서 신재료 관련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금년 2분기 중에만 실시가 되고요. 재료별로 프로모션의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먼저 이제 PP와 TP 재료를 처음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프로세싱 스테이션과 1개의 빌드 유닛, 그리고 이제 익스터널 탱크에 대한 할인과 300L 들이 재료 3통에 대한 할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300L 들이 재료를 이제 3통을 6개월 이내에 구입하여야지 이제 리베이트를 통해서 이제 할인을 받게 되고요. PA12를 사용하는 고객이 계시면은 이제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량의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향후 6개월간 300L 들의 재료와 이제 각종 소모품들에 대한 비용들을 할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량을 추가로 또 만족시키게 되면은 이제 해당 할인이 6개월 더 연장이 돼가지고 총 1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TPU와 이제 PA12 글래스비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이 대상인데요. 다만 이제 PA12 글래스비드 같은 경우에는 HP와의 사례 연구에 협력해야지 이제 프로모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모션 내용은 이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세싱 스테이션과 빌드 유닛 1개에 대한 구입 가격을 이제 할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HP 재료 및 활용 분야와 재료 관련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재료와 해당 재료에 기재되는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다음은 건축 관련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는 준비하지 못했고 이 2가지 사례만 추렸으니까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M+를 통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사례 첫 번째로는 국내 기업인 HS 하이텍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비정형 건축물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의 외장 제작 사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요 구조물과 비슷한 구조물이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외장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형상의 돔 같은 비정형 건축물을 이제 설계해가지고 양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조인트류를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이제 하나의 모델당 45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돔 형태는 많이 보셨죠. 하지만 돔이 모양이 굉장히 일정한 형태의 돔만 이제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양산 조인트들이 모양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약간 서로 찌그러져 있는 아니면 서로 다른 도움을 제작하는 게 어려웠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조인트의 퀄리티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설계 현장에서 조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용접 등의 이제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었는데 HSI텍은 이제 PCB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조인트들을 모두 양산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3D 프린터로 일정한 퀄리티로 추출력이 되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조립할 때 문제 없이 바로 조립함으로써 이제 막 그 완제품 딜리버리 타임을 굉장히 단축하는 사례이고요. 또 다른 제조 방식 대비 생산 속도나 비용 효율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이거를 완제품으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강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두 완제품 제작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블로비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사례로 이제 에어레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1984년에 설립된 이후에 건물 내부의 습도에 따라 가지고 공기 흐름을 제어하는 환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시제품뿐만 아니라 치공구 또는 완제품 제작도 MJF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검은색 배기 유닛의 경우에는 이제 시제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시제품 제작에 이제 3D 프린터를 적용을 하면서 첫 번째 시제품 제작 주기가 평균 2-3주에서 4일로 짧아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짧아진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설계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3D 프린터로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기존 방식에 맞춰서 설계되던 제품들이 이제는 조금 더 성능 향상과 설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로 대체가 되었고요. 우측 아래에 있는 사진 속 파트 보면 스페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MJF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제품과 스페어 파트 특성상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 수명이 요구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물의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약 80년의 내구 테스트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구 테스트 결과 예상 수명이 20년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내부 테스트를 통과해서 완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납작한 파트처럼 완제품에 부착될 라벨 같은 형상들도 이제 프레임 형태로 설계해 가지고 조금 더 출력이 쉽게 디자인을 설계해서 완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작업자들의 작업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이 된 치공구를 출력한다던가 지그를 출력해 가지고 조금 더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이제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혹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추후에 저나 아니면 엠플러스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HP 워크스테이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근데 워크스테이션이 지금 정체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시장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HP 3D 프린터는 다른 3D 프린터에 비하여 빠른 출력 속도를 자랑하고 엔지니어링급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내열 온도가 높고 강도가 강하며 기밀 수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의 최종 부품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타 장비와 다르게 서포터가 필요하지 않아 다양하고 복잡한 형상의 디자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희 3D 프린팅 사업부에서는 HP 3D 프린터에 관련하여 기술 영업,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3D 프린팅 사업부에서는 장비 컨설팅 및 판매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 3D 프린팅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일하는 데 정신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만의 장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다양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성장하면 회사도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차부터 5년 간격으로 안식 휴가를 가게 됨으로써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관련해서 제가 맡고 있는 이 기술 파트가 너무 좋고요.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 분야에서의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미래를 걸고 다닐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트너가 도와주신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념에도 파트너의 성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파트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트너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란 자세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러스 솔루션스 양정훈 상무입니다. 전략영업본부에서 3D 프린팅 사업부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시회, 세미나 같은 대면 행사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었는데 웨비나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HP 코리아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익숙해졌지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마스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엠플러스 솔루션즈 회사 소개와 대한민국 3D 교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 설립된 HPI의 총판사인 인터아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전체 직원은 61명이며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고 부산, 대전에 지사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워크스테이션을 중심으로 HPI 제품 판매 및 3D 프린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직, 고객 만족, 존중, 공헌, 발전, 다양성의 6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의 주요 연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9년 컴팩 대리점으로 시작하였으며 2003년 HP가 컴팩에 합병되면서 HP의 대리점이 되었고 2005년 총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HP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는데 특히 2016년, 2017년도에는 월드와이드 1, 2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 단체에 오랫동안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라오스 국립대인 수파누봉대학교와 MOU를 맺고 초중고 대학교에 노트북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현재 사옥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때부터 3D 프린팅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HP 3D 프린터 외에도 3D 프린팅 관련 소프트웨어인 머터럴라이즈 매직스, 5200용 옵션인 호프만드, 4200용 소재 업체인
루브리졸과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2개의 본부와 8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영업부서마다 전담하는 기술 인력이 있으며 전체 인원의 40%가 기술 인력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으로는 HP 3D 프린터 및 HP 전 제품과 클라우드 솔루션인 클라우드 아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 서비스망입니다. 서비스는 3개의 지사 모두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HP 오피스 제품군에 대해서는 당일 서비스 처리가 가능하며 3D 프린터의 경우 HP FSE, AE 등의 HP 공식 인증을 받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 출력 중 문제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1차 대응이 가능하며 그 이후 AS는 HP에서 진행합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신용 등급 및 자격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입니다. 10여 년간 풋살 대회 호프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부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수익의 일부를 모아 매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인 광명 사랑의 집에는 2004년부터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2015년도에는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라오스 국립대인 수파누봉 대학교에 IT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학교와 MOU를 맺고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의 초중고 대학교에 노트북 및 IT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팅 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서울 서초동 사옥 1층에 HP 3D 프린팅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HP 3D 프린터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교육, 시연, 전시, 출력을 한 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센터가 오픈된 후 HP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정부 교육을 위탁받아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학습 관련 3D 프린터 무상 교육도 지원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외부 활동으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센터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면 설계부터 출력, 후처리까지의 전 공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체험뿐 아니라 산업에서 활용되는 VR도 같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화된 전시 공간에서는 시제품을 직접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HP 3D 프린터로 출력한 제품의 특징을 체험 가능합니다. 전시장에는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헬스케어 제품, 건축물, 문화재 등 다양한 전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작년 말 HP 행사에서 시상한 트로피입니다. 이 트로피를 저희 회사에서 HP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총 20개의 트로피를 제작하였는데 단 2번의 출력으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간단한 후처리 후 실제 시상에 사용하였습니다. 시제품은 고객의 정보보호 문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능성 부품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제품 중에는 시제품도 있지만 기존에 금융비용 때문에 생산하기 어려웠던 소량의 정밀한 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고객이 의뢰한 제품은 아니지만 공개된 파트 중 HP 특징을 잘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P 제품이나 시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한민국 3D 프린팅 교육 현황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하면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where new workers are mastering the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2013년도 오바마가 국정연설에서 3D 프린터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정말 짧은 부분이지만 이후로 3D 프린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이커 운동입니다. 메이커에 대해 생소한 분도 있을 테고 익숙한 분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해 메이커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한 가지 메이커 운동이 있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이다라고 말합니다. 메이커 운동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 메이커가 만드는 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풀이됩니다. 최근 메이킹, 즉 제작을 통해서 개인들의 창의력을 육성하고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협업을 통해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메이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이커 운동을 하는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소형 컴퓨터, 디지털 제조 등 최신 제작 도구를 갖추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메이커 운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감형 평생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필요해진 다양한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도서관, 박물관, 지역사회, 각급 학교 같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창의의 공간, 협업의 공간, 창업의 공간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과 중국도 혁신과 제조 역량 강화의 공간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부의 무한상상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이디어 팩토리, 교육부의 교내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CNC 밀링 머신 등 다양한 설비가 들어가지만 이 중에서 3D 프린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D 프린터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단기간에 시제품으로 만들어 상품화가 가능할지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제조 방식인 절삭 가공과는 다르게 적층 제조 방식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한계가 없어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제품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메이커 활동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등 일반 국민이 혁신적 창작 활동을 통해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고 시장성 있는 창작물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전문 랩의 경우 고가의 산업용 3D 프린터도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늘어난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인재들이 육성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외에도 첨단 신소재 기반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면 첨단 신소재 기반 3D 프린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석박사, R&D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국내에서도 많은 3D 프린팅 교육 관련 사업이 나오고 있으며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국내 3D 프린팅 교육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HP와 엠프로스 솔루션스에서 준비한 웨비나를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Q&A 세션을 맡게 된 HP의 김태하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세션을 진행했던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약 300분 정도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 또 질문도 또 많이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5분을 뽑아서 이제 질문을 이전 매니저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김도윤님이 해주셨는데요. 최근 비용과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기존 재료 대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3D 프린터 장비는 성형 사이즈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HP에서 제공하는 3D 프린터 최대 사이즈는 얼마이며 또한 최근 건설 산업에 적용된 사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금속성 소재나 복합 소재도 혹시 3D 프린팅이 가능한지요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HP 생산용 장비인 5200이랑 4200 장비는 이제 둘 다 같은 빌드 사이즈를 공유하는데요. 빌드 사이즈는 XYZ축 기준 380, 294, 380입니다. 밀리미터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 설명드렸던 HSI테크랑 에어레커 같은 경우처럼 큰 파트보다는 이제 건축물에 들어가는 조인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 파트, 완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방 자체를 통째로 만들어서 옮기는 그런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5200, 4200 그리고 500 시리즈는 모두 플라스틱 재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HP가 지금 금속 장비를 개발 중이긴 한데 아직 출시 일정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은 기존 3D 프린터는 나일론 계열 파우더에 소재를 새 재료와 남은 재료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하면서 분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HP 제퓨전 3D 프린팅 솔루션은 이런 분진에 대해서 타사와 비교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그 장비가 보시면 프린터랑 후처리 장비랑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일단 조형이 끝나게 되면 후처리 장비에서 이제 파우더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다른 이제 파우더 장비들은 이제 이 파우더를 이제 에어로 불어가지고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근데 HP 장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이제 석션으로 이제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공기 흐름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내부로 이제 흘러가도록 공기 흐름이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석션으로 빨아들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분진들도 가급적 이제 최대한 안쪽 장비 내부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이제 혼합해가지고 이제 혼합하는 과정도 장비 내부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손으로 뭘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깥에 꺼내서 할 일이 없이 이제 모두 장비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우더가 이제 바깥으로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는 거의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민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3D 프린팅 관련 솔루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3D 프린팅의 대사가 될 듯합니다. 그 중에서 HPjet 퓨전 3D 프린팅에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고 두 마디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생산성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물성을 들고 싶습니다. 일단 HP 장비도 만능은 아니라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단점이라면 조도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여타 SLA나 MJP만큼의 정밀도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이것 다른 방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성, 아까 그 조형 속도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5200은 시간당 5cm의 조형 속도가 보장이 됩니다. 어떤 파트를 몇 개를 만들건 일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품의 강도 또한 여타 3D 프린터들은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강도가 방향성을 많이 타게 되죠. 물론 HP 장비도 강도의 방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경질재료 같은 경우에는 수직면과 수평면의 강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PA11 같은 경우에는 0 모듈러스 값이 이제 XY축이 1800MPa이거든요. 근데 Z축은 17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등방성은 아니지만 그 등방성에 준하는 강도를 제공하기에 완제품이나 아니면 강도의 방향성에 타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내 완제품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HP 제퓨전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타사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이주원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 플러스 TCO 관점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진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MJF 4200과 MJF 5200이 생산성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밀도 측면에서 동일한지 아니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그 5200과 4200은 일단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적인 차이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일단 정밀도를 보정시켜주는, 예를 들어 4200이 여러 개의 파트를 한 번에 조형을 했을 때 부위별로 냉각되는 이제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는 부위별로 오차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정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딸려오기 때문에 정밀도 오차가 최소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일단 조형 속도 자체가 이제 4200보다 2배가 빠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조형 속도는 빠르지만 이제 예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조형이 끝났을 때 이제 위아래 이제 파우더를 덮는 과정은 동일한 속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간차는 이제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액세서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5200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쿨링 유닛이라는 것이 이제 제공이 되게 됩니다. 4200은 예를 들어 이제 고객들이 변형에 취약한 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긴 냉각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빌드 유닛 채로 이제 냉각을 하기 때문에 조형을 계속 이어나가 하려면은 빌드 유닛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빌드 유닛은 좀 가격이 비싼 편이죠. 5200은 빌드 유닛 말고 좀 더 저렴한 내추럴 쿨링 유닛이라는 자연 냉각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 유닛만 따로 구매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토매틱 언패킹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얘는 언패킹 과정, 즉 이제 파트를 클리닝하는 잔여 파우더를 제거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5200이랑만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생산 자동화 측면에서 이제 5200이 조금 더 이제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동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맞춤형 3D 인쇄 서비스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HP 본사에서 유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 생산하는 제품군들을 한번 같이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멀티젯 퓨전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같이 소팅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과정, 필터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출력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제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출력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이제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설계를 MJP에 맞게 설계 수정을 해주는 과정과 실제 출력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상은 아니죠. 네, 저희가 그 제품명은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은 이주원 매니저나 아니면 저희 HP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은 이제 그 안경 같은 것도 신체에 접촉하는 제품인데 제작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TPA를 활용해서도 제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재료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을 텐데 HP의 PA 계열, 그러니까 PA11, 12, 11 글래스 비드 그리고 추가로 TPA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생체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 접촉,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피부 접촉이 가능한 제품들이고요. 다만 이제 FDA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품 접촉만 되지 않으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안경이라든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뭐 예를 들어 이제 캐스트라든가 의족, 의수등 보조구 같은 것들도 HP 장비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경우에도 국내 고객사 브리즘에서 출력한 PA12 재질의 출력된 안경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으로 팔리고 있고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TPA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무 재료인데 주 메인 타겟은 사실 신발 산업이에요. 그래서 안경 쪽의 활용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사실 고무로 안경을 만드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TPA로 뭐 보통 이제 신발 쪽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 아니면 웨어러블 쪽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브리즘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뭐 다른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안경업체에서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TCO라든가 속도, 그리고 제작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MJF를 통해서 이제 안경 제조를 진행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나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분들한테 다 질문을 이렇게 답변해 주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따로 지금 주신 이런 질문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설문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10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도 드리니까 그 설문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신, 이제 준비해 주신 이제 이주원 매니저한테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